그러니까 자꾸 클레임을 거시는 거예요. 뭐 에어컨이 안 된다, 변기물이 안 내려간다, 물이 샌다. 그걸 여러 차례 보내시는데 상대방이 묵묵부답일 거 아니에요. 임대인의 수선 의무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하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전세 사기에 대한 해결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개념을 설명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만료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첫 번째 이슈가 새로운 곳으로 전입신고를 꼭 해야 되냐, 이제 이런 이슈가 있으세요. 만약에 새로운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주소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전출신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전출신고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항력의 요건이 날아가는 거죠. 대항력의 요건이 날아가면 우선 변제권 요건도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 이후에 임차권 등기가 촉탁돼 가지고 부동산 등기부에 완료됐을 때 그때 전입신고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도 있어요. 저는 굳이 주소를 안 옮겨도 되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해야 될까요? 안 하셔도 돼요. 안 옮기실 분들은. 그리고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하면 어떨까요? 하셔도 돼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꼭 저쪽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없는데 꼭 필요하신 분들, 내가 이사를 가야 된다든지 해외로 잠깐 어디 갔다 와야 되는지 해가지고 주소를 옮기셔야 되는 분들은 당연히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셔야죠. 이건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대항력 요건이 구비되고 대항력에 따른 우선 변제권 요건도 구비되기 때문이에요. 계속 사실 분 안 하셔도 돼요.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하세요. 넘치게 하시란 말이죠. 그 다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만 되느냐? 기본 개념에서 설명드렸듯이 당장 그 돈을 반환받으실 필요가 없으시다면 안 하셔도 돼요. 계속 우선 변제권에 기한 배당으로서의 1순위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당해세라고 그래가지고 이 당해세가 아무리 후순위라도 부동산에 관한 세금, 지방세, 종부세는 선순위로 치고 올라오거든요. 얼마 안 되는 금액이에요. 당해세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이니까. 근데 이게 2년, 3년 쌓이면 그래도 무시 못할 금액이 되니까 당해세는 항상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또 주의하셔야 될 점, 임대인이 법인이신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 법인이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이라든지 퇴직금을 체불하잖아요. 특히 3개월간의 미지급 임금하고 퇴직금은 최선순위로 보호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또 압류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 지금 당장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해놓으셔라. 해놓으시고 집행권한을 갖고 있다가 내가 필요할 때 빨리 강제경매 신청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빨리 받는 게 나아요. 어떤 일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니까. 임대차 보증금을 대출 통해 가지고 받으신 분들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내가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빨리 안 돌려주면 임대인이. 이 경우에는 빨리 하셔야죠. 소송하시고 판결에 기해서 강제경매 신청하셔야 됩니다. 강제경매 진행을 했는데 유찰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빌라 잘 낙찰 안 받고요. 1회차 때는 대부분 유찰시키고 2회차나 3회차 때 낙찰을 받는데 그러면은 그 배당 절차에서 내 임대차 보증금을 다 상환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길 수는 있지만 그 나머지 미지급 받은 자녀 채권은 무담보 채권으로서 여전히 임대인한테 청구할 수가 있고 낙찰받은 사람이 승계할 수가 있어요. 이 낙찰받은 사람이 나가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 돈을 주지 않으면 버티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내가 대항력도 있고 우선 변제권도 있지만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항력만 행사하면 되잖아요. 그러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면 법원에서 연락이 와요. 권리 행사 및 뭐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하라 그래요. 근데 그걸 안 내고 나는 대항력만 유지하겠다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3억짜리 집인데 내가 보증금이 2억 5천이에요. 이걸 대항력만 주장하면 어떻게 되느냐? 3억짜리 아파트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낙찰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2억 5천을 승계하는 거잖아요. 대항력을 주장하시면. 그러면 이 2억 5천짜리를 최소한 5천만 원의 낙찰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 돈 2억 5천을 줘야 3억에 상계돼요.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 3억짜리가 5천이 떨어지려면 몇 해가 유찰이 돼야 됩니까? 엄청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빨리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시고 나머지 금액에서 대항력을 행사하시는 게 경매 진행을 빠르게 할 수 있고 내가 돈을 일부라도 먼저 받을 수 있는 방법이신 거예요. 그거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내가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1순위는 아니에요. 하지만 대항력에 의해서 버틸 수 있다라고 한다면 대항력을 주장하셔도 되지만 이게 그 대항력이 나보다 먼저 있는 선순위한테 대항할
주장할 수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셔야 돼요. 즉 나의 우선 변제권이 2순위고 1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다면 이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 신청하면 사실 대항력 주장 못하거든요. 혹시나 예외적으로 그 대항력이 나보다 선순위인 사람한테 먼저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내가 전입신고를 하고요, 주택인도를 받아가지고 7월 1일날 대항력을 취득했어요. 근데 확정일자를 깜빡하고 안 받고 있었어. 그 상황에서 근저당은 7월 2일날 됐어요. 확정일자는 7월 3일날 받았어. 우선 변제권은 몇 순위입니까? 근저당권인 7월 2일날 1순위, 나는 7월 3일날 2순위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대항력은 언제 취득했어요? 7월 1일날 취득했잖아요. 이런 경우는 대항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다 같은 날 한꺼번에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따져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인데 이런 분들이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임대차 기간 중에는 절대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종료된 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상호 합의 해지를 해야 돼요. 또는 임대인의 기책사유로 중도 해지가 됐다. 아니면 임차인의 기책사유로 중도 해지가 됐다는데 3번은 뭐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건 내 잘못이니까. 그럼 결국 1번하고 2번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 기간 중에 해지 통보가 가능한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임대차 기간 중에는 안 돼요. 두 번째부터 이제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묵시적 갱신이 되면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기간은 2년간 보장된다라고 하지만 거기 또 단서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2년을 보장받지만 자기 선택에 의해서 언제든지 해지 통보가 가능해요. 이 기간에 상관없죠. 이 기간에 문제되는 건 뭐다? 임대인한테 중도 해지 통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받는 거예요, 임대인이. 여러분, 해지 통보는요, 발신주의가 아니라 도달주의라고 그래가지고 해제나 해지는 상대방한테 도달이 돼야 됩니다. 근데 상대방이 연락을 끊어버려요. 문자도 안 받아요. 그러면 그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입증하느냐? 문자나 카톡을 보내시고요. 그걸 상대방이 읽으면 일자가 지워지잖아요. 일자가 지워지기 전과 후를 캡처를 뜨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메일을 보내시면 수신 내역에 송달됐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열어봤습니다. 이제 그런 거가 있거나 아니면 상대방하고 통화하면서 중도 해제한다는 내용을 녹취를 뜨셔야 돼요. 이게 없는 경우들이 태반이에요. 왜냐하면 잠적을 해버리니까. 전화도 안 받아요. 이런 전화는 되게 잘 받아요. 저기 그냥 제가 살게요. 제가 매입할게요. 그러면 그렇게 전화가 안 되던 사람들이 전화가 잘 돼요. 이상해. 여러분들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민사소송에서만 뭐 소장의 공시송달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일반적인 민사관계에서도요, 공시송달 제도가 있어요. 민법 제113조에 보면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도대체 해지 의사를 표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의사표시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의사표시 공시송달 하면서 어떤 분이 걱정되면서 오신 거예요. 변호사님, 제가 이거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잘 보면 기각은 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면 이긴 거예요. 왜 이겼냐? 이 사람이 해지 통보에 대한 내용 증명, 뭐 문자, 이메일 다 안 받아요. 전화도 안 받아요. 그럼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법원에서 이런 식의 신청서가 들어왔습니다라고 하면서 기존에 해제나 해지 통보한 게 첨부로 들어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임차인 연락을 안 받다가 법원에서 뭐가 오면 뜩 받아요. 뭔지 모르고. 받아버리면 뭡니까? 송달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의사표시 공시송달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송달이 됐으니까. 기각 결정이긴 한데 그 내용은 승소예요. 상대방이 법원 문서를 송달받아서 기각함, 이거예요. 송달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거 갖다 주시면 돼요. 된 거예요, 송달이. 그러면 묵시적 갱신도 아니고 최초 임대차 계약 기간일 때 어떻게 해지를 하겠느냐? 내가 아직 잔여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데 그 임대인하고 잘 말씀하셔서 중도 해지에 대해서 상호 합의를 하셔야 돼요. 문서로 못하시면 최소한 구두로라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녹취를 떠놓으라고 하는 게 우리 중도 합의 해지된 겁니다. 그런 내용이 통화상에 있거나 최소한 문자로 우리 중도 합의 해지에 동의하신 거죠. 근데 상대방이 네 라고 하면 된 거잖아요. 물론 이제 나중에 딴소리예요. 뭐 내가 철회했다라는 둥, 뭐 그 내 진실이 아니었다는 둥 그렇긴 한데, 그러면 저희들이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임대인이 의무를 위반하는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중도 해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게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건데, 솔직히 통상적으로 보면은 그 임대차 계약에 임대인의 의무는 별로 없고 임차인의 의무만 잔뜩 있어요. 약간 가불관계다 보니까. 그래도 찾아보면 뭐 임대인의 의무들이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위반했다는 사정들을 입증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임대인은 하자 같은 거에 대해서 고지 의무가 있어요. 이게 있었으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 안 하거나 임대차 보증금을 깎거나 최소한 이것이 수리가 되면 내가 입주를 하겠다라고 조건을 걸잖아요. 근데 그런 기회를 안 주면 안 되니까 하자에 대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시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임대인은 임차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게끔 수리를 해줘야 되는 수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클레임을 거시는 거예요. 뭐 에어컨이 안 된다, 변기물이 안 내려간다, 물이 샌다. 그걸 여러 차례 보내시는데 상대방이 묵묵부답일 거 아니에요. 임대인의 수선 의무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하셔가지고 그 해지를 이유로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임대인에게만 수선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임차인은요, 임대인한테 수선을 해야 될 곳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알려야 될 통지 의무가 있어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임대인이 그 하자를 미리 알고 있었다면 통지 의무는 면제되지만,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항상 넘치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임차인으로서는 뭔가 고쳐야 될 게 있으면 즉각적으로 통지하세요. 사소한 것이라도. 그래야 내가 의무 위반을 안 했다는 게 되고, 나아가서 임대인의 수선 의무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만료되지 않은 경우 각각을 구분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대응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본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